빠방하이. 한때 애니메이션계를 뒤집어 놓으셨던 이엔이 바로 요리왕비룡. 그냥 음식 얘기 다루는 것도 좋은데 작화가 미쳐버렸죠. 눈 뒤집히는 이 화려한 비주얼, 환상의 마파두부, 밥도둑 고추 잡채, 신비로운 무지개죽, 고급 랍스타 튀김, 육즙 터지는 효자. 보기만 해도 입맛이 싹 돌죠. 오늘은 전설의 짤을 탄생시킨 누룽지탕의 이야기부터 말하력 폭발하는 중식 면 요리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요리왕비룡 속 중국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왕비룡, 뭐 말해봐야 입 아픈 레전설이죠. 1997년 방영을 시작해 1998년까지 총 52화를 방영한 작품으로 비록 1년 5개월의 짧은 방영기간이었지만 90년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 뜨는 모습, 우연만을 빼앗치는 스펙타클한 요리 대결에 칼날이 부딪히면 불꽃이 튀고 한입 먹으면 하늘에서 용이 솟고 그야말로 드래곤볼급 열혈 요리 대전물이었죠. 주인공의 이름은 류 마오싱, 일명 비룡. 사천 요리의 선녀라 불렸던 어머니 파이의 뒤를 이어 위대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무대는 청나라 말기. 요리가 곧 권력이자 한 그릇의 음식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로 비룡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요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죠. 그러나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바로 암흑요리계. 권력과 돈을 위해 요리를 악용하는 이 집단에 맞서 비룡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요리, 즉 인정의 요리를 배워가며 성장해 나간다는 스토리. 와, 그 전설의 시작은 바로 1화의 황금볶음밥. 밥알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황금빛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폴폴. 언뜻 봐도 심상치 않은 볶음밥인데요. 한 입 먹어보면 何の工夫もないただのたこれぞまさしく 눈가에 눈물이 찔끔. 별것 아닌 재료로 최고의 맛을 만들어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중화요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요리인 차오판.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이 요리야말로 중국식 불 조절, 기름, 타이밍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볶음밥의 스타일도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게 특징. 새우, 햄, 완두콩 같은 재료를 넣고 은은한 단맛과 향을 살린 광동식 볶음밥. 두반장, 산초, 고추기름이 들어가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자극적인 불맛이 포인트인 사천식 볶음밥. 고기 대신 파, 계란, 간장 정도로만 간을 맞춘 북방식 볶음밥. 같은 볶음밥이라도 지역에 따라 색, 향, 식감 모두 달라지는 게 바로 중식의 묘미이죠.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바로 양저우 차오판. 노릇한 달걀에 코팅된 밥알이 반짝반짝 마치 금가루를 뿌린 듯 보여서 옛날엔 최금반, 즉 금가루 밥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7세기 초 수양제가 양주에 들렀을 때 볶음밥을 맛보고는 마치 금을 부숴 만든 밥 같구나 라며 감탄했고 그때부터 최금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황금 볶음밥이 실제로 있었다니 한번 맛보고 싶네요. 요리왕비룡의 상징과도 같은 이 장면. 이 장면 하나로 애니게 통틀어 역대급 밈이 탄생했는데요. 심지어 다른 에피소드는 몰라도 누룽지탕은 기억난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죠. 짜자잔. 불타오르는 철구 안에서 공처럼 부풀어 오르는 누룽지. 그 안을 갈라내자 씩 증기가 폭발하며 뜨끈한 소스가 흘러나옵니다. 아삭거리는 누룽지의 식감은 말해 뭐해. 진한 소스, 쇠고기의 풍미에 감칠맛의 대폭발. 괜히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여기서 궁금증. 과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요리일까? 전설의 누룽지탕을 재현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누룽지를 구형 철냄비에 굽고 속에 다진 고기를 붙여 압력을 높이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데 성공. 심지어 이 장면을 본 원작자 오가와 SC 역시 불가능한 요리를 현실로 만들어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누룽지탕의 유래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청나라 전성기를 이끌던 건룡제는 순행 중 길을 잃고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 어느 농가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 집 주인은 남은 밥이 없어 솥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긁어 데운 후 뜨거운 국물을 부어 대접했는데요. 우동 뜻밖에도 그 맛에 반한 건룡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다라며 극찬, 천하제일 요리라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황제는 누룽지탕의 맛을 재현하라 명했고 고종의 요리사들은 해삼, 전복, 죽순 등을 넣어 고급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오늘날 해물 누룽지탕의 시초가 되었죠. 이후 누룽지탕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며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었습니다. 먼저 천진의 명물 가바차이, 좁쌀과 녹두반죽으로 만든 전병을 구워 잘게 부순 뒤 걸쭉한 국물에 넣어 먹는 형태로 녹두전병 스타일의 전분 요리에 가까워 주로 아침 조식으로 부담없이 먹었죠. 다음은 남경의 별미 백운편. 남경에서는 누룽지를 디저트로 즐겼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누룽지를 기름에 구워 설탕가루를 듬뿍 뿌리면 완성. 바삭한 식감에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학교용 디저트이자 고급 간식으로 즐겼다고. 저도 누룽지탕 참 좋아하는데요. 비룡표 누룽지탕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면 덕후 환장하는 요리왕비룡송 면 요리들. 소, 돼지, 닭뼈를 듬뿍 넣고 우려낸 진한 사골 육수에 강한 힘으로 만들어낸 쫄깃한 면을 넣어 만든 스태미나 폭발 건강면. 용의 수염처럼 가느다랗고 긴 급세면을 저온의 땅콩기름에 튀긴 뒤 홍백의 가루, 설탕의 데코레이션을 곁들인 용연면. 뱀, 개구리, 야생토끼, 비둘기, 꿩 야생의 재료들을 면과 함께 하나로 통일시켜 미지의 신기한 진미를 완성시킨 야생면. 전복, 오징어, 게, 새우, 돼지고기, 경단, 죽순, 그리고 중국 햄의 8가지 재료에다 인, 충, 예, 용, 지, 효, 신, 의 8글자를 새겨 만든 팔보면. 소고기를 결대로 잘라 만들어낸 고기면에 볶은 계란을 올려 마무리한 소고기면. 쌀국수에 오징어 먹물을 베이스로 술과 조미료로 소스를 만들어낸 오징어 먹물 쌀면. 생면을 볶아 향을 낸 밀가루에 계란과 간수를 섞어 쫄깃하게 만든 면을 라드와 마늘, 파, 고춧가루를 넣고 볶아낸 국사무쌍 볶음면. 내기살의 찰기 없는 부드러운 면에 말린 오징어를 면에 심지처럼 섞은 뒤 도미뼈 육수에 졸인 어향을 더해 국물을 내고 데친 매기면과 도미살을 곁들여 완성한 내기살 해선면 등 보기만 해도 침샘 터지는 면 요리들이 소개되었죠. 이렇듯 요리왕비룡만 봐도 느껴지는 면초돌이 중국인들. 네, 중국은 그야말로 면의 나라입니다. 같은 밀가루 반죽 하나로도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요리가 탄생하는데요. 북쪽에선 손으로 늘리는 수타면, 남쪽에서는 쌀가루로 뽑아낸 쫄깃한 쌀국수, 그리고 서천에 가면 각종 고추와 마라 향신료 팍팍 얼얼한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죠. 지역별 대표 면 요리를 소개할게요. 첫째, 밀면의 왕국 북방. 미리 주식인 북방에서는 면 문화가 유독 발달했습니다. 손으로 수십 번 늘려 뽑은 수타면에 맑고 진한 소고기 육수를 부어 완성한 난조 우육면, 야채, 고기, 계란이 듬뿍 들어간 담백한 국물면, 타오쯔면 등 북방의 면은 단단하고 진한 풍미가 특징. 둘째, 불맛과 마라의 본고장 선압. 매운맛의 본고장답게 화끈한 불맛이 특징으로 땅콩 소스, 고추기름, 다진 고기가 어우러진 탄탄면. 한입 먹는 순간 혀가 얼얼해지는 충칭소면. 기름 국물 위에 곱창의 고소함이 폭발하는 충칭 곱창면 등 정신이 번쩍 드는 매운맛으로 유명하죠. 셋째, 향긋한 바다내음 가득한 남방. 남쪽으로 내려오면 쌀국수의 천국이 펼쳐집니다. 우렁의 육수에 절인 죽순, 땅콩, 고수가 더해진 악명 높지만 중독성 강한 러스펀, 원하는 해산물을 골라 넣어 먹는 해산물면 등 향긋하고 개성 넘치는 쌀국수 계열이 주를 이루죠. 마지막으로 서북지역. 서북의 면은 거칠고 담백합니다. 여름철 대표 냉면 량피, 고기볶음 소스가 듬뿍 올라간 로우 장면같이 투박하지만 깊은 밀의 풍미가 살아있는 면 요리가 특징이죠. 하나같이 다 먹고 싶네요.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았던 이 음식, 바로 영궁자라탕. 뒷요리계와의 연애 대결 1회전. 국요리 부분으로 등장했던 요리로 그릇은 잘 익은 멜론, 국물은 마치 젤리처럼 통째로 굳어 있었는데요. 메이리가 실수로 떨어뜨려도 흐르지 않고 숟가락으로 눌러보면 오히려 튕겨나가는 타격감을 보여줬죠. 심사위원들은 순간 이게 수프가 맞나 싶었지만 한입 먹자마자 표정이 싹. 입안에서 스르륵 녹아내리는 다라젤리의 부드러움, 맑은 육수의 감칠맛, 멜론의 은은한 단맛, 그리고 절강성 매실절임에서 나온 상큼한 산미까지. 가벼우면서도 깊은 풍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anyway,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하지만 중국에서는 자라를 귀한 보양식으로 먹어왔습니다. 자라를 푹 끓여 만든 맑은 탕, 향신료로 졸여낸 자라찜, 껍질과 고기를 젤리처럼 굳혀 만든 육동,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자라의 가장자리 살만 따로 썰어 콜라겐 덩어리 보양식으로 먹기도 했죠. 맛은 어떻냐고요? 의외로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닭고기처럼 부드럽게 녹아드는 식감에 은은하게 퍼지는 감칠맛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육질이 질기고 냄새가 강하다는 게 함정. 자라를 활용한 레시피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 해양별이 자라탕. 이름부터 이미 압도적인 이 음식. 자라 한 마리, 닭 한 마리, 거기에 진피, 팔각, 산초, 라일락까지 팍팍. 발의 탱글한 살결에 닭의 깊은 육향이 더해져 진하고 묵직한 맛을 자랑한다고 하죠. 두 번째, 마라 자라볶음. 자라살을 잘라 기름에 볶은 뒤 굴소스, 팔각, 대피, 생강, 향유를 넣고 육수를 살짝 부어 중불에서 졸이면 완성. 마라향과 쫄깃한 자라의 살은 말해 뭐해. 밥 한 그릇 쌉 가는. 와, 자라 요리가 이렇게나 많다니. 그래도 딱히 먹어보고 싶진 않네요. 요리왕비룡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던 그 요리, 바로 만안전석. 무려 100가지가 넘는 코스 요리로 구성된 그야말로 중식의 끝판왕이었죠. 이 비주얼 좀 보세요. いよいよその試食審査が始まった。ところが中国の命運をかけた中華 상따르가 부서질 듯 쫙 깔린 각종 산해진미들, 밤새워 먹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압도적인 양과 스케일을 자랑했죠. 이른 그대로 많은 만주족, 한은 한족, 두민족의 대표 요리를 한자리에 모은 그야말로 황제급 잔치상이었는데요. 한 차례에만 3-40가지 음식을 맛봤다고 전해졌으며 3-4일 동안 무려 180여 종의 요리가 등장했다고 하죠. 메뉴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 상어 지느러미, 낙타발, 곰발바닥, 제비지 수프, 전복과 해삼, 버섯, 자라탕 당대 최고급 재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소 과하지만 당시 황실의 사치와 위식 욕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죠. 만한전석에 쓰인 전설의 재료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설의 쇠고기 비룡. 설마 용고기를 먹었을까 싶지만요, 진짜 용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 깊은 산속에 사는 새 진조의 고기입니다. 대암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서 일명 돌뻥이라 불리는데요, 고기가 맑고 담백해 귀한 보양식으로 손꼽혔으며 실제로 청나라 황실에서는 이 새를 하늘 위의 용고기라 여겼고 황제에게만 올리던 극상의 요리로 사용했죠. 다음은 사슴. 사슴은 왕실의 상징이라 불릴 만큼 귀한 재료였습니다. 뿔은 녹용, 힘줄은 진귀한 보양식. 황제들은 사슴피를 마시며 강한 기운을 얻는다고 믿었죠. 마지막은 이름부터 충격적인 원숭이 머리. 혹시 진짜 원숭이 머리 요리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요. 이건 진짜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머리처럼 생긴 버섯입니다. 깊은 산속에 자라는 희귀버섯으로 하얗고 부드러운 실타래 같은 모양이 마치 원숭이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청나라 시절엔 이 버섯이 너무 귀해서 황실 연회에서만 맛볼 수 있었고 맑은 국물 요리나 기름에 살짝 볶은 채소 요리로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표고버섯과 전복의 중간맛 같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만한전석 정작 청나라 공식 기록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궁에는 수많은 연회가 있었지만 만한전석이라는 명칭의 잔치가 없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한전석은 부대에 과장되고 재구성된 전설과 상상의 잔치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침샘 터지는 요리왕 비룡. 상상도 못했던 재료들도 그렇고 조리법도 그렇고 한 번쯤은 다 먹어보고 싶은 요리이네요. 반응 좋으면 2탄으로 돌아올게요.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속 일본 음식문화 총집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가반바?